네, 자, 이어서 수업할게요. 10분이 수업 시간이 긴 것 같은데 10분 되게 짧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림 2개 삽입했고요. 또 이어서 우리 이제 그림 다음에 그림 편집도 다 했고요. 비디오 삽입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워드 문서에도 비디오 같은 것도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문서 안에 비디오 같은 걸 넣고 싶다 그러시면 삽입 메뉴 들어가서요. 오른쪽에 추가 기능 옆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있어요. 미디어에 온라인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비디오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워드 문서에 넣으면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 이거 가능해요. BTS라고 한번 쳐볼까요? BTS 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디오 클립들이 나오는데요.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게요. 어떤 거 누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BTS 이렇게 온라인 비디오가 삽입이 되고요. 플레이 누르시면 자,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재생할 수 없네요. 유튜브에서 보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생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재생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재생 가능한 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 다시 삽입에서 온라인 비디오 들어가서 유니세프라고 한번 쳐볼게요. 유니세프, CEF. 요거 이제 공익적인 거라서 이런 거는 다 되더라고요. 유니세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이렇게 하고 삽입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유니세프 뭐 이 친구가 아마 연설했던 그런 동영상인 것 같아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또 실행이 되는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 BTS의 이 친구 김남준이라는 친구가 영어로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 그것이 이렇게 비디오로 보이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영상을 다 삽입해도 어떤 거는 또 재생이 되고 어떤 건 재생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알아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스타일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도구 서식 이렇게 나오고요. 동영상의 모양도 여러분이 삽입을 했어도 이렇게 내가 그 동그랗게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동그란 모양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이미지만 되는 게 아니고 동영상에서도 이런 그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영상 그리고 또 크기 같은 것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난 좀 작게 이렇게 넣고 싶다. 크게 넣고 싶다. 이런 것도 다 조절 가능하고요. 위치도 당연히 조절 가능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 옵션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위치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본은 텍스트 줄 안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 동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도 캡션 아까 우리 삽입해 봤었잖아요. 표에도 캡션 삽입 가능하고요. 그림에도 캡션이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캡션 삽입이라는 메뉴 있어요. 클릭해서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입력했던 캡션인데 다시 새 레이블 하고 이제 아이유 뭐라고 쓸까? 팔방미인 가수 그다음에 어, 탤런트 아이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가수 탤런트 아이유 요 1번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누른 다음에 요 본문 내용에서요. 1번을 이렇게 지우면 없어집니다. 2번 정도 눌러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가운데 정렬이 돼요. 그래서 딱 가운데 또 위쪽으로 캡션 삽입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캡션 넣을 때 아래로 넣을 거냐 위로 넣을 거냐 그런 것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러면 얘는 이 아이유라는 그림을 옮길 때 캡션이 같이 잠시만요. 안 됐나요? 텍스트와 같이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쵸? 캡션이 다시 볼게요. 오른쪽 캡션 삽입.
잘 됐는데. 위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따로 움직이네요. 이럴 수가. 요걸로 돼 있어서 그럴까요? 전혀 상관없이 따로 움직이네요. 이럴 거면 네, 캡션을 넣는 이유가 없는데 그쵸? 음, 제가 표에는 캡션을 많이 넣는데 이미지에는 안 넣었거든요. 요거 따로 움직이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 같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고 아래 이미지도 클릭하고 두 개가 선택됐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그룹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룹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 글씨 같은 것도 수정도 할 수 있거든요. 수정해서 작업해도 되고 어쨌든 캡션의 위치 같은 거는 캡션을 넣으면 이렇게 딱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니까 그렇게 캡션을 넣고 나서 그룹화 시켜서 같이 이미지와 글씨가 같이 이동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룹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좀 이따가 같이 또 배워줄 건데 지금 이제 나온 김에 그냥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내가 그룹을 묶고 싶은 거 선택하면 돼요. 왼쪽에 있는 이 이종석이라는 요 이미지하고 또 오른쪽에 아이유 그리고 여기 있는 캡션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왼쪽 요거 이미지 선택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또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선택이 되었죠? 두 개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화를 살짝 마우스에 갖다 대면 그룹도 있고요. 그룹 해제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룹 하시면 이제 얘가 두 개가 한 묶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움직일 때 이렇게 그룹으로 같이 움직여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또 이렇게 그룹으로 됐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룹으로 내가 묶을 거를 다 묶어서 그룹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크기 조절도 다 그룹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위치라든지 크기 조절 해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묶였다고 해도요, 얘네들이 개별적으로도 뭔가 조절을 가능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룹 안에서 원하는 걸 변경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그 개별 이미지라든지 뭐 글씨라든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그룹 안에서도 이렇게 조절이 된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이거 그룹화 하는 건 또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룹 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룹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룹을 움직이고 싶으면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면 되고요. 또 안에 있는 내용을 클릭하고 싶으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안에 있는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위치 뭐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도 해봤고 캡션 넣기까지 해봤어요. 캡션이 조금 문제가 많네요. 제가 표 캡션 아까도 조금 표에 캡션 넣을 때도 헷갈렸는데 요거 이미지 캡션도 안 움직이네요. 제가 움직이기까지는 항상 이때까지는 안 해보고 넣기만 했었거든요. 움직이가 안 되다니 깜짝 놀랐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형 삽입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을 삽입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도형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아마 삽입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도형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도형 삽입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데요. 일단 삽입 메뉴에 가시면요. 도형이라고 있지. 도형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을 삽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흔히 뭐 네모난 도형, 사각형, 그 다음에 또 도형에서 뭐 원형 이런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삽입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도형을. 근데 도형 이거 말고도요. 엄청나게 예쁜 도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삽입을 해볼게요. 삽입 도형 가시면 여기 기본 도형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일 도형이 있어요. 요것들 여기 하면 여기 웃는 모습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지 이거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환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되게 재밌고요. 또 도형 한번 가볼게요.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십자 모형 같은 거, 십자가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 이것도요. 이렇게 그 노란색 조절점을 사용하면 굉장히 얇은 십자가, 그다음에 굉장히 두꺼운 십자가 이런 걸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십자 모양도 여러분이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회전은 당연히 되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동그란 모양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체 도형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도형 들어가시면 도형에 여기 블록 화살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입체 도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 도형도요. 보시면 여기 이걸 조금 이쪽에다가 빼볼게요. 자, 이 도형도 여기에 화살표가 이렇게 얇게 또는 이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몇 개를 이렇게 복사하면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도형들을 여러 개 또 넣어 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제가 많이 쓰는 도형이 화살표, 블록 화살표인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지우는 거는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지워져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6개의 키가 있어요. 그 화살표 바로 위에 6개 키 있는 것 중에 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가 딜리트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딜리트가 되고요. 화살표는 이렇게 앞에 화살표 머리 있죠. 머리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하고요. 밑에 이제 몸통도요. 이렇게 얇게 두껍게 이렇게 조절 가능해요. 쭉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조금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모양이 조절 가능하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삽입에서 도형. 이번에는 사각형 모양을 한번 넣어 볼게요. 사각형 액자 모양인데요. 요거 한번 넣어 볼까요? 너무 제가 이렇게 도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형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런 도형들도 상자 이렇게 조절 가능해요. 이렇게 크게 되게 굉장히 얇고 스마트한 거 이렇게 두껍게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순서도 같은 것들도 많이 제가 사용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별 및 현수막 있죠? 이거 현수막 같은 것도 여러분이 뭔가 제목 같은 거 쓸 때 많이 사용해요. 자, 요거 한번 볼까? 리본 현수막. 자, 이런 거. 그럼 리본의 이렇게 크기도 이렇게 얇게 두껍게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요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도형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문서를 뭐랄까 입체적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절해서 여기에 이제 색깔 한번 바꿔볼게. 자, 이제 도형을 넣었으니까 자, 요 정도 넣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넣어서요. 자, 여기다가 색깔 도형 채우기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도형 윤곽선 그래서 또 원하는 윤곽선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도형 효과 넣어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그림자 효과라든지 반사 효과, 네온 효과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온 효과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입체 효과도 입체 효과는 얘는 없네요. 3차원 회전으로 살짝 회전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도 넣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이상하죠. 촌스럽죠. 그래서 빨리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도형 스타일에 있으면 여기에 도형의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빠르게 이렇게 도형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도형을 넣고 도형에 대한 거를 꾸밀 수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도 넣어봤고요. 도형의 효과도 살펴봤고, 근데 도형을 넣는데 도형의 효과라든지 이런 건 다 마음에 들어. 근데 도형의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한다면 도형 클릭하시고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시면 왼쪽에요. 도형 삽입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 보면 도형 편집 있어요. 도형 편집 보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 지금 현재 리본을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 제가 이게 아니네요.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도형 모양도 내가 넣었던 도형을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이게 아니야 또 바꿀래. 들어가서 뭐 다른 모양 이걸로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넣고 여러 가지 효과를 넣었는데 다른 걸로 바꾸려면 또 다시 효과 넣으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 같은 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도형의 모양만 바꾸기가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도형의 모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을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몇 개의 도형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빨리빨리 바꿔볼게요. 이런 도형도 있었고, 또 이런 것도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도너츠 모양도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을 몇 개를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형들을 이제 조금 내가 정렬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때 제가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누르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도형 선택하고요. 컨트롤 클릭 클릭 이렇게 해도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쉬프트 클릭 클릭 이렇게 해도 돼요. 컨트롤이나 쉬프트 아무거나 이용해도 이렇게 도형 여러 가지 도형을 선택 가능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도형 세 개를 똑같이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도형이 세 개가 이렇게 또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은 세 개를 제가 선택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서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위치를 그러니까 위에 정렬을 하고 싶어요. 똑같이 뭐랄까 위쪽 맞춤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은요. 오른쪽에 맞춤이라는 곳이 있어요. 맞춤 메뉴 누르시면 이제 왼쪽 맞춤, 뭐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위쪽, 중간, 아래쪽 이런 맞춤들이 있어요. 저는 한번 아래쪽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아래쪽 하면은 세 개 도형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도형이랑 맞추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도형 클릭, 그리고 쉬프트 클릭, 클릭, 뭐 컨트롤 클릭, 클릭하면 세 개가 선택이 되는데 이 세 개의 도형을 맞추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도형이랑 맞추고 싶어요. 맞춤, 가운데, 중간 맞춤 하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도형으로 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형 세 개 있는데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간격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 맞춤도 할 수 있어요. 자, 맞춤 들어가시면 중간, 그러니까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있어요. 그림 있잖아. 그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의 간격들이 동일하게 되는 거를 그림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간격 동일하게 딱 누르시면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미지의 가로 간격이 똑같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로로 있는 이미지 도형이 있었다고 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룹화가 됐나요? 아, 아니구나.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로로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요건 빼고 이걸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세로로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 왼쪽으로 딱딱딱 맞춰서 하고 싶은데 지금 좀 안 맞잖아요. 그럴 때 클릭, 컨트롤, 클릭, 클릭 이렇게 세 개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딱 정렬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리기 도구 서식 들어가서 맞춤 들어가서 왼쪽 맞춤 하면 왼쪽으로 딱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간격이 일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맞춤 그리고 세로 간격 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간격도 맞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을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도형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맨 마지막 도형이 맨 앞으로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하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면 오른쪽에 정렬에 앞으로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와지고 바로 앞으로 가져와지고요. 또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하면 얘는 이제 맨 앞이야. 그래서 어떤 도형이 이렇게 가져가도 얘는 맨 앞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정렬. 여러 가지 도형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어떤 도형을 앞에다가 놓을 건지 어떤 도형을 뒤에다 놓을 건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그리기 도구 서식의 정렬이라는 그룹의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이런 메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회전이라는 메뉴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딱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회전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 도형을 딱 회전을 할 건데 좌우로 대칭하게 도형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좌우 대칭. 그럼 얘를 똑같은 걸 두 개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마주보게 두 개를 마주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클릭하고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하면 마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도형을 뭐 상하 대칭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회전, 상하 대칭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든지 좌우라든지 상하. 그 다음에 90도 각도로도 회전 가능해요. 이렇게
90도 각도로도 회전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정확하게 90도, 180도, 뭐 360도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싶을 때는 회전이라는 메뉴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클릭하고 도형을 위쪽에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또 그런데 난 정확하게 뭐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뭐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타 회전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회전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서 나는 45도, 45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45도 또는 뭐 270도, 뭐 180, 뭐 225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각도를 넣어서 회전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회전 들어가서 기타 회전 옵션 들어가서 뭐 30도 이렇게 30도 이렇게 하면 딱 정확하게 그 각도만큼 회전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고요. 도형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그리고 도형의 종류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다가 어떤 글씨 같은 걸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에도 글씨를 넣을 수 있는데요. 글씨 넣는 방법은요. 그냥 글씨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도형에 글씨 넣기. 이렇게 하면 바로 도형이 입력이 되고요. 글씨 입력되고요. 글씨 선택해서요. 글씨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형의 글씨의 서식 같은 걸 하려면 워드 아트 스타일 이렇게 하면 워드 아트로 또 바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도형의 크기 뭐 선택해서 홈 탭에서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색깔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도형에 글씨 놓고 변경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글씨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도형에 글씨를 넣기를 잘 모르면 클릭해서 오른쪽을 아무리 눌러봐도 뭔가 글씨 넣기랑은 텍스트 추가라고 있네요. 이것도 옛날에는 없었거든. 근데 이제 새로 메뉴가 생긴 거예요. 도형, 글씨 네, 이렇게 해서 글씨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에 글씨 넣고 글씨 꾸미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린샷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또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자, 스크린샷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다가 뭔가 내가 현재에 있는 뭐 화면에 있는 내용을 딱 입력해서 넣고 싶다라는 건데요. 삽입 들어가시면요. 삽입 메뉴에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맨 마지막이 스크린샷이에요. 자, 클릭하면요. 이렇게 창에 있는 내용들을 스크린샷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화면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화면 캡처. 이렇게 하시면 화면의 일부를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의 일부를 캡처하고 싶은데 이 화면 캡처를 할 때는 지금 내가 그림 이 지금 워드 문서 바로 이전에 했던 화면이 어떤 건지 그거를 먼저 켜놓고 워드에서 캡처를 해야 돼. 예를 들자면 내가 인터넷에서 자 여기에서 뭘 쓸까요? 선문대학교 포털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선문대학교를 들어갈 거예요. 로그인 하지 않고 로그인을 꼭 해야 되나요? 홈페이지 이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메인 홈페이지가 안 되네요. 이럴 수가. 제가 이거 크롬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크롬이 지금 자 제가 크롬에서 이제 선문대학교 검색하고요. 선문대학교
공식 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메인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냐면 여기에 여기에 막 이렇게 메인 메뉴에서 이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선문대학교를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워드 들어가서 자, 이 상태에서 삽입 들어가서 스크린샷 하고 이 밑에 화면 캡처를 딱 눌러요. 그럼 바로 선문대학교 이렇게 바로 전에 제가 작업했던 그 부분에서 이제 화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면 캡처 내가 원하는 만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면 바로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야. 이 화면 캡처 기능은 정말 좋은 기능이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화면 캡처 또 이거 말고도 제가 알려줬죠. 그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캡처 도구 왼쪽 하단에 보면 그 돋보기 아이콘 클릭해서 캡 한글로 캡이라고만 쓰면 돼요. 캡 하면은 캡처 도구가 뜹니다. 그래서 캡처 도구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캡처하면 되는데 새로 만들기 하기 전에 내가 캡처할 부분을 이제 먼저 실행시켜 놔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학원, 인문사회대학. 자, 여기 들어가서 인문사회대학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 여기 밑에 학과 이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캡처할 거니까 워드에서 딱 여기에서 이제 화면 삽입해서 스크린샷 아니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화면 캡처 해서 여기 외국어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럼 바로 이렇게 워드 문서 안에 이 부분이 쏙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내가 뭐 항상 이거 캡처할 때마다 워드 프로그램을 켜서 캡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워드 프로그램 실행시키지 않고 캡처하는 방법은 이 캡처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캡처 도구 이용해서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요거 새로 만들기라는 요 부분 누르기 전에 먼저 내가 캡처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놓고 이렇게 선택해놓고 나는 항공관광학부 정치국제학과 이 부분을 캡처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캡처 도구에서 새로 만들기 하면 이렇게 뜨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블럭 지정한 다음에 이제 이거는 클립보드에 캡처가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캡처한 내용을 나는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를에다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메신저를 실행해서 컨트롤 이제 이게 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면 바로 이제 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로 붙고요. 아니면 나는 뭐 파워포인트에다 붙이고 싶어. 그럼 파워포인트, 워드에다 붙이고 싶어. 그럼 워드 이런 곳에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워드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워드는 그냥 마우스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워드에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 프로그램에서도요. 삽입 메뉴에 스크린샷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스크린샷도 한번 해볼게요. 스크린샷은 뭐냐면 여기 삽입해서 스크린샷 누르면 바로 이 창을 바로 이쪽으로 캡처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카카오톡 이 부분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바로 클릭만 하면 바로 아까 그 창 중에서 카톡 창을 바로 스크린샷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저는 삽입해서 스크린샷에서 저는 요 창, 요 줌창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줌창을 바로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스크린샷을 할 수 있는데요. 요것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게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는 이렇게 창을 스크린샷으로 해서 많이 넣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고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자, 스크린샷도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5장. 자, 한번 이제 제가 강의 자료 쭉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클립아트 삽입하는 거 요거 지금 클립아트 삽입을 보면 오피스닷컴의 클립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없어서 있는 아마 친구들 중에서는 있는 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강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 그럼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오피스닷컴에 클립아트가 쭉 아마 뜰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네요. 여기 이런 거 강의 이런 것들이 쭉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가져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삽입도 내가 개인으로 소장하고 있는 그림도 삽입할 수 있고요. 되게 웃기지? 선생님이 이렇게 드래그가 잘 원활히 안 돼서 네, 뭔가 드래그가 잘 안 되네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 컴퓨터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삽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삽입한 후에는 이제 조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자, 그림 삽입한 후에요.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림의 크기 조절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 크기 조절하는 거. 어디 있지? 잠시만요. 그냥. 자, 그림 이렇게 클릭하고요. 그림 도구 서식에 가면 그림의 크기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로 세로가 아마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크기 가로 높이 크기만 딱 예를 들어서 6이었는데 제가 5로 한번 조절해 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넓이도 조절이 돼요. 근데 나는 가로와 세로의 넓이를 딱 일정한 넓이로 딱 정하고 싶어요. 할 때는 크기 오른쪽에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절대가 있고 또 밑에 보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잖아. 그러면 가로 세로의 비율을 해지를 해주고요. 저는 그냥 5cm, 5cm로 딱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5 하면은 확인 누르면 딱 5cm, 5cm로 이 비율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크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자세히 버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이걸 체크를 해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센치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의 크기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그림 삽입하는 거는 우리 아까 했었고 밝기 대비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해봤죠.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편집했던 거 이 부분 선택해서 우리 다양하게 이용했던 거 같이 공부해봤어요. 비디오 삽입했는데요. 삽입 탭에 미디어 그룹에 온라인 비디오라는 부분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유니세프라고 입력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캡션도 삽입 가능한데요. 캡션 삽입 방법은 이미지 클릭하고서 오른쪽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캡션 삽입이라는 메뉴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캡션 이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과 텍스트를 배치를 할 건데 그 배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 개씩 눌러보시면 어떻게 텍스트하고 그림이 배치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텍스트가 어울리게도 배치할 수 있고 아니면 그림이 있는 곳을 텍스트가 침범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과 텍스트가 전혀 상관없이 그림 자체가 아무 곳에나 자기가 위치하고 싶은 곳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요거 4번 요 부분이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 곳에나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형 삽입을 했었잖아요. 도형은 굉장히 또 다양한 도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도형들 여러분이 한번 여러 가지 도형들 많이 있으니까 요것들 어떤 도형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삽입하고서 도형의 텍스트도 입력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모양 같은 것들도 변경할 수 있었고 또 도형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었고 또 도형을 그룹화할 수도 있었고 또 도형의 서식 같은 것들도 변경해 봤고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도 마찬가지로 변경해봤고 그 다음에 도형의 여러 가지 그 정렬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그리고 뭐 그룹화 이런 것까지도 다 해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간격 같은 거 맞추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샷 추가하기 해서 스크린샷도 쭉쭉쭉 추가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수문자 입력하기인데 요거 하기 전에 삽입 메뉴에서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6장 해볼 건데요. 자, 삽입 메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그림, 온라인 도형, 뭐 스크린샷 해봤는데 스마트 아트라고 있어요. 스마트 아트는 약간 그 표라든지 이런 목록 같은 것들을 조금 뭐랄까
눈에 보기 좋게 뭐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하게 만드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모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에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워드에 있으니까 좀 살펴보고 조금 자세하게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화살표 프로세스형에 가시면 이런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이렇게 스마트 아트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잠시만요. 요거 클릭하고 여기 이제 여기 왼쪽에 있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화살표를 이제 뭐 단계별로 뭔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스마트 아트 도구에서 서식 가시면 이제 도형 스타일을 여기서 고를 수가 있어요. 이쁜 원하는 도형 스타일 고르고요. 또 도형 윤곽선 효과 이런 건 언제든지 있으니까 하면 되고 또 도형의 색 변경이라고 해서요.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이제 또 다양하게 색 변경도 가능해요. 사실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가면 엄청 입체적으로도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색도 변경할 수 있고 또 이런 뭐랄까요 입체적인 모양으로도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색 변경 색이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색 변경이 안 되는 거였구나. 자 그럼 다른 걸로 한번 바꿀게요.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레이아웃 아까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 눌러보시면 어떤 게 더 좋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골라서 요거 한번 해볼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나서 이제 색 변경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다양한 색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라는 것도요. 우리가 표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차트는 이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도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표지라는 거 있지. 우리 사실은 워드 문서 같은 경우는요. 뭔가 보고서 같은 거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 하려면 보고서 표지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1페이지에 뭐 아무 페이지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표지는 1페이지에 들어갈 거니까 표지 누르시면요.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워드에서 제공해주는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요거 할 품격이라는 표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1페이지 위에 이렇게 표지가 나오고 여기다 이제 제목 쓰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서양의 언어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부제는 뭐 라틴어를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밑에다가는 날짜도 쓰고 이제 날짜라고 써 있지만 여기에 다른 거 써도 상관은 없어요. 뭐 날짜라고 해서 꼭 날짜 쓰는 게 아니고 요런 곳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세요라는 건데 뭐 이순주 그다음에 회사 이름에다가는 뭐 선문대학교 그다음에 뭐 언어 문화학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고서 딱 표지를 앞에다 딱 집어넣고 뭐 아니면 뭐 교수님 성함을 써 여기 밑에 하고 여기 앞에다가 제출자라고 써야겠지. 제출자 이순주 그다음에 뭐 선문대학교는 어차피 선문대학교니까 뭐 교수명하고 뭐 누구 교수님 뭐 아무개 교수님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되고 또 크기 같은 것도 좀 일정하게 맞춰주셔도 돼요. 그래서 크기도 뭐 이렇게 해서 홈탭에서 크기 뭐 15로 맞출까요? 또 이것도 15 해서 15 이런 식으로 딱 맞춰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맞춰 주셔도 돼요. 다 이것도 오른쪽 정렬 해볼까요? 이렇게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지 넣는 거 확인해 봤고요. 삽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페이지 나오는 거 요거는 여러분이 괜히 하면 복잡하니까 요거는 이제 빼주시면 안 하셔도 되고 표지는 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 하이퍼링크 요거는 이제 이따가 6단원에서 배울 거고 머리글 바닥글 이런 것도 자 6단원에서 또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어요. 요거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이 글씨를 쓰는데 글씨 쓰고 엔터 치면 글씨가 내려가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워드 아트처럼 요거는 글씨를 아무리 쳐도 얘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텍스트 상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 워드 아트랑 비슷한 거야. 여기다 글씨를 쓰면 텍스트 상자, 유동, 아니, 움직임, 아니, 이동 가능. 자, 이것도 텍스트 상자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 가능하고요. 이 텍스트랑 같이 이렇게 텍스트가 있다면 그 텍스트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레이아웃 옵션에다가 이 텍스트 배치를 마지막 이걸로 하면 이제 내가 얼마든지 네, 얘만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다 넣으면은 그것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위치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다 되는 거 텍스트 상자. 네, 이해되셨죠?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텍스트랑 이렇게 같이 어울린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텍스트랑만 어울리고 이렇게 이미지하고는 겹치죠. 그래서 텍스트가 보이게끔 해주는 게 텍스트 상자고요. 이미지랑은 이렇게 겹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 뭐 워드 아트 다 삽입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우리 삽입도 더 할 거 있나요?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번호 이거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수식 기호도 네, 뭐이 정도 한것 같아요. 아, 네. 뭐를 더 할까요? 다른 메뉴 한번 볼게요. 일단 홈탭에 있는 메뉴 쭉 다 살펴봤죠. 봤고 그다음 삽입 탭. 네, 이건 좀 남은 거는 이따가 3교시 때 하고요. 디자인 보시면 이제 디자인에는요. 여러분이 문서를 이렇게 쭉 많이 넣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저는 문서가 별로 없는데 글씨가 엄청 많을 때는요. 여기 디자인 탭에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에 어떤 서식을 여러분이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제목은 제목대로 또 밑에 있는 본문은 본문대로 한 번에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그 빠르게 디자인하고 싶다 하실 때는 스타일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들어가 볼게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여백이 있어요. 여백. 그래서 친구들 그 여러분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이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여백이 좀 너무 많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여백 누르셔서요. 기본 여백이 있고 좁게, 보통, 넓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은 조금 너무 위랑 왼쪽, 오른쪽, 아래쪽 여백이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보통으로 하든가 또는 좁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조금 내용을 더 많이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용지 방향 있죠? 그래서 용지 방향도 가로 세로 이것도 지난번에 용지 방향을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할 수 있다는 거 해줬지. 지금 이렇게 쭉 다 했는데요. 용지를 제가 자, 지금 1페이지 이렇게 했고 2페이지 이렇게 했는데 3페이지에는 지금 요 다음 페이지는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용지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클릭하고 용지 방향 여기 오른쪽 끝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용지 방향을 나는 가로로 할 거야. 그런데 밑에 보면 적용 대상이 문서 전체가 아니고요. 요거 눌러서 현재 위치 다음부터 이렇게 설정하면 지금 이 페이지는 지금 현재 페이지는 세로 방향인데 그 다음 페이지는 가로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아마 여기를 설정해 놓고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세로 방향인데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위치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음 페이지가 쭉 다음이네요. 자, 그럼 여기는 다시 또 세로 방향 하고 싶어. 그럼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또 이제 세로 방향 이렇게 해놓고 눌러서 현재 위치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또 가로 세로 가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다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로 세로를 막 왔다 갔다 하는 문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전체 세로하고 모든 문서 전체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야겠죠. 잠깐만요.
문서 전체가 안 됐나요? 편지 설정, 가로 말고 세로. 그리고 적용 대상은 문서 전체. 확인. 네. 자, 전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로 방향으로 또는 가로 방향으로 문서 전체가 이동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이라고 있어요. 단. 단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제가 뭔가를, 여기가 단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2단이 돼 있거든. 언제 됐을까요?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길게 한번 문서를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냥 제가 빠른 속도로 입력을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제가 2단 또는 3단 뭐 이런 식으로 단을 설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도 되고요. 단이라고 돼 있지? 그 밑에 단 글씨 밑에 누르면 하나, 둘 또는 셋 이렇게 또는 뭐 왼쪽 또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단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지정한 후에 단 들어가서 원하는 단.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단, 그리고 두 번째 단, 그리고 또 세 번째 단 이렇게 단이 세 개의 뭐랄까요? 그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단에 들어가서 하나로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블럭 지정한 후에 내가 원하는 단 레이아웃에 가면은요. 단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하이픈 넣기라고 있는데 요건 좀 잘 안 쓰는데요. 요것도 이제 하이픈을 넣고 싶을 때 자동으로 이제 하이픈을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영어 같은 거에서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단어가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이픈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하이픈 넣기예요. 요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영어를 쭉 써야 되니까 그건 조금 귀찮을 것 같아서 냅뒀는데 영어에 사용되는 게 하이픈 넣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줄번호가 있어. 줄번호 있어요. 자, 요거 페이지마다 다시 매기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페이지마다 줄번호가 쭉 나와요. 제가 지금 현재 넣었던 곳에서부터 줄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없음.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줄부터 내가 줄번호를 한번 넣고 싶어요. 몇 줄 되는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줄번호 이어서 매기기 아니 페이지마다 다시 매기기 하시면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쭉 줄번호가 매겨집니다. 왜 2번까지만 매겨졌지? 엔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점점 줄번호가 매겨집니다. 근데 왜 위에는 안 매겨졌을까요? 선택해서 줄번호 매기기 하면 또 매겨지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줄번호 매기기 이런 것도 잘 안 쓰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줄번호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보기 편하다고 매기는 거니까 또 필요 없으면 지우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줄번호에서 없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번호 매기기, 없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꾸 얘가 없어져요. 왜 그러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삽입해 봤고요. 또 이어서 할 거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